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논란의 HLB 어제 빅 이슈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자, 어제 뉴스가 나왔죠. 자, 보시면은 그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7월 1 미팅에서 미 가남 신약 승인이 기대됐습니다. 미팅이 완료가 됐는데 추가 지적 사항이었고 기존 지적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하기 때문에 보완할 자료가 없다. 그래서 이제 승인날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최대 2개월, 6개월 안에 심사 기간을 정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자, 그린라이트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HLB 급등이 나왔다는 얘기죠. 당연히 더 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이제 추진합니다. 재추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터진 겁니다. 근데 제가 HLB를 그동안 꾸준히 찍었는데 한 달쯤 전에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7월 1일 미팅에 대해서. 자,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면요, 아마 박민수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실 수 있는데요. 그거 한번 제가 영상을 먼저 진행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인데요. 한 중간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달쯤 전에 이 7월 1 미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한번 재생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IMO, 바이오 리서치 모니터링 실사는 없었어도 승인이 났을 거로 본다. 퍼실러티 문제만 아니었으면 실사 안 해도 무조건 승인 나는 겁니다. 왜? 이미 효능이 증명이 됐잖아요.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막이. 그래서 이게 승인이 안 됐다는 겁니다. 자, 아스코에서도 이미 신장 방광암 분야 10대 연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병용요법,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막을 같이 썼더니 효능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암에 대한 효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먼저 간암이었어요. 이게 간암 치료제. 이게 유방암과 난소암, 대표적인 여성암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왔죠. 부신 피질암. 효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FDA 재승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생존 기간도 거의 2년 가까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예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승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 FDA에서 7월 2일 날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 생각나시나 모르겠는데 코로나 때 FDA 패스트 트랙이 있었습니다. 긴급 승인 제도가 있어요. 어떤 약이 반드시 필요하면은 긴급 승인을 내게 됩니다. 이거 만약에 가동이 되잖아요. 12월 안에 이거 결론 나면서 승인됩니다, 여러분. 이런 제도가 있어요. 7월 2일 날 미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거는 뭐냐면요. 항서제약의 퍼실러티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은 이거 바로 승인 난다는 얘기입니다. 패스트 트랙으로. 이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이거 주목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이 되게 길거든요. 24분짜리인데 7월 2일 미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재승인 날 가능성이 크다고 제가 분명히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HLB. 자, 그래서 어제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데 지금부터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자, 대응 전략이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제가 분명히 강조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차트 확대해 보면요. 급락이 나온 다음에 그죠? 승인 불발되고 급락 나왔습니다. 뭐 그건 당연한 거고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다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죠. 자, 기술적인 부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자, 여기 구간 보시면은요. 급락이 나온 다음에 옆으로 누워 있죠. 상당히 팽팽합니다. 위아래로. 자, 밑에서 위에서 내리는 세력이 있는 반면에 위에서 받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밑에서. 매수 매도 세력이 굉장히 팽팽하죠. 균형이 한 2달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균형이 깨지는 순간 급등 급락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구간에서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받쳤습니다. 이 누군가가 누굴까요? 자, 누군가 누르는 세력은 공매도 세력입니다, 여러분. 받치는 세력은 누구? 이거 헤지 펀드가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 굉장히 강한 세력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기간 동향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그거 보셨나 모르겠는데 수급이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자, 이거 보이십니까?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자, 외국인들이 사는 패턴은 여러분 네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4가지 패턴인데 2가지로 사기도 하는데 자, 보시면은요. 제가 PB 생활하면서 많이 봤는데 특히 외국인들 그냥 사는 거 아닙니다. 바로 기관하고 외국인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 저 밑에 깔아놓습니다. 저가에다가 완전히 바닥에다 깔아놓죠. 두 번째는 구간을 살짝 올립니다. 세 번째는 호가에 사죠. 네 번째는 시장가입니다. 이때는 안 올라옵니다. 이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2단계에서 3단계 넘어갈 때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해요. 개인은 이때 사면 되긴 됩니다. 지금 어느 단계냐? 이거 없습니다, 여러분. 얘네 바로 이걸로 들어갔어요. 굉장히 공격적인 헤지 펀드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얘네가 지금 받치고 있는 겁니다.
급락한 다음에 얘네가 들어와서 받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HLB 자 공매도 세력도 들어와 있다는 거 아시죠? 기존부터 있었습니다. 승인하기 전부터. 얘네는 내리 누르고 있어요. 근데 헤지펀드가 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6만 원대 전후로 팽팽한 균형이 유지됐었는데 어저께 살짝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균형이 이쪽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매도 세력들 근데 끝까지 내리 누를 겁니다. 왜? 승인이 추진이 되고 있는 거지 승인이 완전히 된 건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다시 추진이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추진할 때 주가 올라가고 승인할 때 다시 빠지겠죠. 기대감이 해소되니까.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야 됩니다. HLB 수급적인 측면 이슈가 발생하면서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자 그리고 차트 보시면은요. HLB 주봉 월봉입니다. 10년 차트인데 이거 역사적 신고가가 난 종목입니다. 일단 올라간 흔적이 있죠. 이거는 더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세력들의 출구 전략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 추가 매수 여부도 알아야 되고 세 번째, 어느 정도 매도했는지도 체크해 봐야 됩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방정식이. 그리고 일반적인 바이오 종목들을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이 이슈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 반도체랑 다른 점이 뭡니까? 이건 수치가 나오잖아요. 정확한 판매 실적 매출 계약. 이거는 안 나옵니다. 임상이 다 끝나고 승인이 끝날 때까지. 심리적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번에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1번 보시면은요. 자, 6개월 동안 4만 원짜리 주가가 12만 원 갔다가 다시 4만 원 됐습니다. 그죠? 이 구간 동안 이 6개월이란 기간 동안 HLB 회사 내부적으로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냥 FTA 승인 하나 때문에 기대감이 올랐다가 급락을 한 겁니다. 기대감과 실망감. 바이오 종목은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기준이 될 만한 수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매매가 어렵습니다. 세력들은 오히려 심리적인 부분을 이용한다는 얘기죠. 자, FTA 승인이 불발돼서 급락이 나왔는데 재추진된다 그랬습니다. 주가 이거 어디까지 갈까요, 여러분?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을 모두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거 뭐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두 번째 차트. 세 번째 제가 준비한 특별한 HLB 리포트가 있습니다. 영상 진행하면서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을 제가 틀어드렸는데 제가 그전에도 영상을 많이 찍긴 찍었습니다. HLB를. 근데 계속 승인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추진이 되긴 됐는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 대응 전략입니다. 자, 현재 시간 여러분 지금 몇 시인지 아십니까? 자, 시간 한번 볼까요, 우리? 6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이렇게 영상 일찍 찍는 이유. 지금부터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기술적인 대응,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자, 그래서 영상 일찍 찍어서 아침에 일찍 업로드 할 겁니다. 영상 보시고 필요한 자료도 받으시고 필요한 방에도 꼭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대응이 중요해졌습니다. 이제부터 HLB. 자, 먼저 홈페이지 보시면요. HLB가 여러 가지 뭐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룹사잖아요. 거의. 제약바이오, 조선해양에너지, 생활건강 레저, 금융입니다. 제약바이오 쪽에 보시면은요. 자, 중요한 약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세포치료제가 있죠. 자, 세포치료제. 그 다음에 이번에 승인 실패했던 리보세라닉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항암제도 있습니다. 자, 어제 드디어 이슈가 터져서 자, 뭐 승인 관련해서 재승인 추진 얘기가 나왔고요. 승인 불발된 다음에 진양건 회장이 인터뷰했는데 BIMO 실사 미완료. 승인 변수 아니다. CRL1C는 퍼실러티 문제. 자, 이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BIMO를 하려고 그랬는데 바이오 리서치 모니터링 임상 실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입니다. 이쪽에 대상자들이 있었어요. 여기 못 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항서제약. 중국 기업입니다. 캄릴리주막을 만들잖아요. 이거 퍼실러티 문제 트집 잡았습니다. 자, 근데 이거 화상으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데이터는 이미 나와 있잖아요.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문제를 삼은 겁니다. 실제로 퍼실러티에 문제가 있었다면 캄릴리주막 효능에도 문제가 생겨야 됩니다.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미팅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바이오 안보법이 제동이 걸리면서 HLB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바이오 안보법. 자, 중국 국적의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에서 미국인의 DNA 정보라든지 생체 정보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하는데 임상이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국인의 정보 줄 수 없다는 거죠. IRA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미국 땅에서 중국 기업들 몰아내려는 그런 겁니다. 공급망에서도 빼고 바이오 기업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항서제약. 이게 만약에 여러분 항서제약이 우리나라 기업이거나 유럽 기업이었으면 100% 승인 났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이 된 거죠. 미중 갈등. 자, 그다음에 보시면은 아스코에서도 자, 나오죠? 식량 방광한 분야 10대 연구 선정됐습니다. 캄렐리주막과 리보세라닌 병역요법이 처음에 간암약이었잖아요. 이게 위암에도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유방암, 난소암, 이제 부신피질암까지 왔습니다. 효능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그다음에 아스코에서 얘기했고 환자 생존 기간도 거의 2년 가까이 됩니다. 자, 그래서 FDA 미팅에서 재승인이 추진됐다는 얘기입니다. 효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여기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이 된 겁니다.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효능이 자, 문제가 생기면서 문제가 있다. 퍼실리티 문제 있다. 이렇게 트집을 잡은 겁니다. 자, 그다음에 뭐 이미 아시겠지만 자, 폐암 3기의 전환 치료에서 완전 간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완전 간해 뭐냐면요. 의학 용어인데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는데 폐암이 여기다 약을 테스트했습니다. 리보세라니까 캄렐리주막. 암이 없어졌어요. 흔적이. 이게 완전 간해입니다. 자, 처음에 간암약이었다가 위암에도 효과가 있고 유방암, 난소암, 아까 뭐였죠? 부신피질암, 폐암까지 왔습니다. 이게 퍼실리티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없는 겁니다.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고 그래서 FDA 미팅에서 승인 얘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서브적인 문제들인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PBM 처방 예상 목록에 등재됐습니다. 미국의 자 PBM 우리나라랑 제도가 좀 다르죠. 미국 의료보험 시장에서 의약품 유통의 핵심 역할을 하는 처방약 관리 업무 대행 파머시 베니핏 매니저 여기 MS가 20% 되는 3대 PBM 중에 하나죠. 옵토마렉스와 서브이Rx에서 리보세라닌과 캄렐리주막을 시판될 거로 현재 예상되는 의약품 목록에 넣습니다. 미국 마케팅 준비 끝났습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HLB 제약 리보세라닌과 캄렐리주막 판권을 확보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 유통을 전담하게 되는 거죠. 미국, 한국 준비 작업은 다 끝났고 승인만 나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CB 600억이 발행됐다. 자, 왜 발행했느냐? 일종의 미국 마케팅 예비비입니다. 마케팅 자금 엘레바 테라피틱에서 조달 가능한데 조기 직판매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 쓰겠다. 일종의 예비비 형태로 자금을 600억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CB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죠.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도 있고 유상 증자하는 방법도 있고 CB를 발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걸 택한 건데 600억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330억이 추가 발행됐습니다. 운영 자금으로. 그러면 930억이잖아요. 자, CB는 그리고 다른 의미가 또 있습니다. 세력들이 주식으로 차익을 보는 방법. 가장 일반적으로 유통시장에서 매집하는 방법입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확실한 방법이죠. 메인 세력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자, 발행 시장에도 세력은 들어옵니다. CB 발행이나 유상증자 아니면 BWEB 메자닌 투자죠. 이건 서브적인 방법입니다. CB 이것도 세력입니다, 여러분. 무려 930억이나 됩니다. 새로운 세력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발행 시장에서. 자, 그 다음에 논란이 많았던 거래소 이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전하려는 이유도 중요합니다. 이전 자체보다. 왜 이전하려는 거죠? 자, 여기 나옵니다. 코스닥 150 종목이잖아요. HLB. 코스피 200 종목이랑 350개 종목은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근데 거래소 이전해서 일반 코스피 종목이 되잖아요. 이 공매도 불가능해집니다. 공매도 때문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승인 앞두고서 공매도 세력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신한증권 창구로 증거가 나왔어요. 물량 폭탄 내놓고 자, 조사까지 요청했습니다. 찌라시 퍼뜨리면서 되니 안 되니. 그죠? 이번에 얘네들이 성공을 했죠. 일단은. 지금 공매도 세력들 열심히 뭐를 하고 있다? 쇼커버 중입니다. 근데 좀 급해졌을 것 같아요. 왜? 재승인 나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자, 이거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 공매도 쇼커버 하다가 작년에 자, 에코프로가 비슷한 지금 같은 시기에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이때 급등 나왔잖아요. 이게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닙니다. 2023년 2, 4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그 당시 금액으로 70에서 80만 원대 공매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리 누르기 시작해요. 실적이 안 좋으니까. 근데 실적 안 좋아도 별로 안 빠집니다. 버텨요, 주가가. 미리 빠진 것 같아서. 쇼커버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실적이 공개됐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주가가 올라갑니다. 악재가 노출되면서. 그래서 숏 스퀴즈로 대응합니다. 가격 불문하고 그냥 사는 거죠. 시장가로. 주가가 그래서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무려 300%가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서치 퀴즈나 커버가 끝나니까 폭락해 버립니다. 바로 이렇게 에코프로처럼 HLB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대응하셔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 자, 공매도 세력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이슈를 한번 정리해 보면요. HLB. 자, 수급적인 측면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이오 종목이라는 겁니다.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이 이슈가 되고 수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심리적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 반도체는 정확한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낫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 이번에 극명하게 나타났죠. FDA 승인 하나 때문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임상을 진행해야 되는데 1상에서 3상까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고 상용화 될 확률은 10%밖에 안 됩니다. 1상이나 2상에서 포기하죠. 왜? 돈이 없거든요. 초기에 R&D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임상용 장비나 물자 같은 거 사야 됩니다. 세 번째, 고급 인력을 써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인풋이. 1상이나 2상에서 포기하고 이 아이디어만 메이저 제약사, 빅파마에 넘깁니다. 돈 많은 데다가 어떻게 되죠? 성공하잖아요. 매출의 5에서 10%만 받습니다. 정말 적은 금액입니다. 임상 끝나고 폭락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근데 리버세라니까 캄넬리주마가 이런 과정은 끝났고요. 승인 불발됐는데 재승인 추진합니다. 되면 한국과 미국에서 매출의 100을 다 먹습니다. 5에서 10%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얘기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CB 600, 그 다음에 330 두 번 발행됐죠. 930억 큰 금액입니다. 발행 시장에 새로운 세력이 들어온 겁니다. 넘버 2, 넘버 3 형님이 들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 공매도 세력이 들어와 있죠. 얘네들 지금 급해졌습니다. 빨리 쇼커버 해야 됩니다. 조만간 이거 나중에 스키즈로 갈 겁니다, 여러분. 주가 오르기 시작하면 겁나거든요. 손실 나니까. 주가에 큰 변수가 될 겁니다. 자, 바이오 종목이다. 심리적 부분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리버세라니까 캄넬리주마 임상 다 마무리됐고 승인 나면 재승인 나면 한국과 미국에서 100을 다 먹는 구조입니다. 매출에. 세 번째, 공매도 세력들 그 더불어서 CB 세력도 들어와 있습니다. 모두 930억입니다. 새로운 세력이 들어왔고 열심히 공매도 세력들 지금 뭐를 하고 있다? 쇼커버 중입니다. 커버로 안 되면 스키즈로 대응할 겁니다.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이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고가 종목이라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차트 번수 설명을 드릴게요. 이슈는 정리가 됐고 뭐 급등 급락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승인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자, 중요한 건 이제 여기 전략입니다. 여기 8만 원대 통과하고 급등이 나오느냐 두들겨 맞고 내려오느냐 차익 실현할 수도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봉 보시면은요.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들어 올렸습니다. 참 곡절이 많았죠. 세력들 이렇게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올립니다. 그렇다고 100% 성공하는 것도 아니죠. 참 어렵습니다. 사자마자 급등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월봉입니다. 2019년에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이 한 번씩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거 빼면요. 장장 6년 정도 5년에서 6년 정도 매집을 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거 몇 배 오른 겁니까 지금? 꼭대기까지 따져봐야 7배 8배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승인을 앞둔 바이오 종목입니다. 매집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수익률은 상응해서 같이 올라갑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이런 식으로 홀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신고가 종목이라 그랬잖아요. 세력들의 출구 전략이 나올 거고요. 추가 매수 여부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자, 어느 정도 매도했는지 물량도 파악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 참 끈질기게 매집한 이 친구들 얘네들이 주세력입니다. 유통시장에서 주포예요. 개인들 들어오면 다 떨죠. 어떻게 떱니까? 공포를 조장하거나 아니면 그냥 희망을 줍니다. 밑으로 털고 위로 터는 거죠. 임상에 성공했을까봐 잘 될까봐 포모 따라 사게 됩니다. 포모, 피어 오브 미싱 아웃. 자, 이거 뭐 빠지는데 급락하는데 임상 실패했나 보다. 피어. 이런 식으로 심리적 부분을 자극해서 물량을 털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HLB 같은 급등주를 매매해봐야 나중에 정산해보잖아요. 별로 수익 난 게 없습니다. 바이오 종목 세력 기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PB 생활을 오래 하면서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한테 배운 게 있습니다. 세력만큼 수익 내려면요. 먼저 패턴 분석이 필요하고요. 특히 바이오 종목, 이슈 분석,
차트 분석, 심리적 분석, 그 외에 5번부터 10번까지 쭉 있고 이게 중요합니다. 심리적 분석. 이런 것들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시는 얘기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대응이. 그래서 HLB 같은 종목이.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 이번 주 자 7월달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이거. 12만 원짜리가 4만 원부터 올라왔습니다. 다시 4만 원 됐어요. 다시 시작합니다. 이평선들이 슬슬 모이고 있죠. 여기서. 급등 아니면 급락입니다. 여러분. 승인이 재추진된 데가 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가가 다시 돌아가서 12만 원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 번 더 흔들고 갈까요?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전체 HLB 계열사들이 난리인데 어제 다 급등했죠. 제가 전체적인 종목들을 커버할 수 있는 리포트를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공들여 만든 리포트입니다. HLB 핵심 계열사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기본적 분석이 있고요. 당연히 기술적 분석,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이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승인됐을 때, 불발됐을 때, 재승인됐을 때. 그다음에 승인 이슈 관련 대응 전략. 제약바이오 핵심 이슈 정리. 탑5 예상 종목. 자, 여러분이 필요한 자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배너에 보시면요. 제 개인 번호가 보이거든요. 자, 번호 보이시죠? 010-3158-8575. HLB하고 R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리포트 보내드릴게요. 특히 2번에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3번에 거래소 승인 이전 및 승인 관련, FTA 승인 관련 대응 전략, 3번에 급등 예상 종목도 들어가 있습니다. 필요한 종목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리포트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대응 전략 자료, 기술적 분석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주가가 뭐 날도 못하게 급등락을 했죠. 급등 급락. 실시간 대응방 제가 만들었습니다. HLB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할 수 있는 실시간 텔레그램 방입니다.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방인데 자, 인원도 제가 300에서 600으로 늘렸습니다. HLB 때문에. 종목이 많잖아요. HLB 계열사가. 자,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되고요. 010-3158-8575 무료로 진행합니다. 이거.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고요. 박민수를 사칭하는 사람 최근에 생겼습니다. 자, 구별 방법은 무료로 하느냐 아니냐니까 자, 무료 아니면 박민수 아니니까 조심하시고요. HLB 전체 계열사 실시간 대응하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되고요. 무료입니다. 인원도 600명 늘렸으니까 자, 편안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매집주 방이 따로 있습니다. 실시간 대응은 아닌데 대박은 여기서 나죠, 진짜로. 자, HLB도 제가 신호를 드렸는데 이거 작년 11월입니다. 그때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11월 달에 거래가 좀 늘기 시작하죠, 갑자기 얘가. 이틀에 걸쳐서 거래가 많이 터집니다. 11월 초에. 이때 좀 신호를 드렸습니다. 11월 14일 35,5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 급등 나오기 시작하죠, 여러분. 승인 얘기 나오면서. 근데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너무 많이 올라. 3월 달에 보면요. 엄청나게 갑니다. 단순히 승인 기대감 때문에 3월 26일입니다. 12만 원 전략 매도했습니다. 3월 26일. 넉 달 만에 4배 수익 난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초기에. 자, 이거 헤지 펀드가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확인하고서 급락한 다음에 2차 매수가 나갑니다. 5월이죠? 자, 5월 23일입니다. 5만 원. 5월 23일 5만 원에 드렸어요. 수급 버전 FTA 약재 반영. 이날입니다. 현재 보유 중이죠. 물론 지금 수익 났습니다만 더 들고 갈 생각입니다. 다시 시작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오른 섹터 전력기기 종목입니다. 북미에서 전력기기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어요. AI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자, 3월 초부터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갑니다. 거래가 안 되던 종목이. 예전에 LS 산전이죠. 초고압 변압기를 만드는. 자, LS 일렉트릭 그래서 제가 3월 초에 드렸습니다. 3월 7일 LS 일렉트릭 78,000원. AI 데이터 센터 이슈 발생. 이거 20만 원 넘었죠. 이것도 3배 가까이 수익이 났습니다. 자, 매집주 방은 그래서 여러분 상승 초기에 있는 섹터의 대장주를 드립니다. 010-3158-8575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7월을 맞아 신규 대박 종목, 하반기 대박 종목이 대기 중입니다. 미리미리 1번 누르고 들어오셔서 매수 신호 받으시고요. 자, HLB 어제 빅 뉴스가 나왔습니다. 승인이 추진됩니다. 다시 재승인.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이거 여러분? 여러분 답을 정하셨습니까? 당장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영상을 찍는 겁니다. 자, 대응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졌습니다. 박민수가 만든 자료들 영상 보시고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HLBR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대응방도 있습니다. 아침에 미리 입장하십시오.
3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습니다. 인원. 1번 경험. 자,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리고요. 그다음에 1번 중장기방. 여기도 신규 대박 종목 나가니까 1번 누르고 입장하시고, 그다음에 자, 제가 추가적으로 리포트를 준비한 게 있습니다. 하반기 대박이 날 만한 종목을 제가 리포트로 만들고 있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무료 서비스는 배너에 있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요.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전체 HLB 계열사 커버하는 리포트입니다. 여러분 아마 최소한 두세 종목 정도 들고 계실 텐데, 자, 리포트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승인 이슈 관련 대응 전략, 그 다음에 유망 종목, 요 항목 꼭 확인해 보시고, 자, 미리미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실시간 대응하는 텔레그램방, 인원도 600명 늘렸다 그랬죠. 제가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되고요. 무료입니다.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매집주 방은 따로 있습니다. 상승 초기 있는 종목들 대장주를 드립니다. 여러분, LS 일렉트릭, HLB 같은 섹터의 대장주를 드립니다. 하반기 대박 종목 대기 중이니까 1번 누르고 미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급적인 측면, 지금은 이슈보다도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간 동향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자, 받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6만 원대 전후였어요. 내리 누르는 세력은 공매도 세력입니다. 그죠? 받치는 세력은 누구다? 헤지펀드입니다. 여러분, 얘네들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숏 커버 중입니다. 근데 이거 결국 스키즈로 갑니다. 얘네들은 이걸 노리고 들어온 겁니다. 수급도 감안했고 FT 승인도 감안했습니다.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된다? 급등 아니면 급락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다 베팅했기 때문에 5만 원에 재매수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필요한 자료 꼭 받으시고요. 필요한 방에도 꼭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